성석산성을 함락시킨 일본 후군은 전주에서 일본 자군과 합류한 뒤 승세를 타고 공주와 진천을 거쳐 북상하고 있었고, 그중 선봉대인 구로다 나가마사의 군대는 직선까지 당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다시 무서운 기세로 북상하자 일부 백성들은 피난을 갔으며, 조정에서는 또다시 파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에 선조는 평양에 머물러 있던 명나라 경리 양호에게 여러 차례 출병을 간청하였고, 양호는 날른 기병을 선발하여 부총병 해생을 비롯해 참장 양등산, 유격장 500영과 파기 등에게 군사 2,000을 보내 남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격장 파세가 정병 2,000명을 거느리고 뒤를 이었습니다. (9월 7일) 동이틀 무렵 명부는 직선 북쪽의 소사평에서 북상 중이던 구로다 나가마사의 5,000군사와 맞닥뜨려 일대에 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명군의 지휘관인 부총병 해생은 군사를 좌군, 우군, 중군의 셋으로 나누어 일본군을 공격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군이 진격하던 중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고, 명군은 이들을 조선의 양민으로 착각하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선의 양민이 아닌 일본군이었고, 이들은 명군을 향해 조총을 쏘아댔습니다. 이에 명군은 잠시 당황했고 선봉대 일부가 쓰러졌지만 빠른 기동성을 앞세워 적을 향해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니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단병전에 강하기로 이름 높았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매복과 기습작전이 아닌 기병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탁 트인 평지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유목민족이 다수 포함된 명나라 기병을 당해낼 수 없었고, 전투 중 명부는 전사한 일본군을 적진에 던져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전황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명군이 일본군을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부총병 해생의 군을 뒤따라오던 유격장 파세가 원병 2,000명을 이끌고 직산에 진입하면서 명군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일본군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닫고 조총을 비롯한 다수의 무기를 버린 채 목천현과 청주 방면으로 앞다투어 도망쳤습니다. 9월 7일 6차례에 걸친 전투 끝에 명군은 5,600명의 일본군을 베었고 수급 30여 개를 취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명군은 곧이어 추격을 단행하려 했으나 매복의 위험과 병력 소모를 우려한 제동마기가 너무 깊이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병력을 돌렸다가 길을 나누어 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전투에서 패한 구로다는 병력을 수습한 뒤 인근 마을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약탈하며 분풀이 했으나 명군이 남하해올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결국 철수했고, 곧바로 모리히데 모토의 본군에 합류한 뒤 공주를 거쳐 상주로 후퇴하였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직산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독적반사 장훈익이 아뢰기를 천안과 직산 사이에서 뜻밖에도 외적의 선봉이 모두 흰옷을 입고 들판을 뒤덮어 오기에 중국 병사들이 처음에는 조선 사람으로 생각하여 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외적의 선봉이 먼저 포를 쏘므로 중국 병사들이 일시에 말을 달려나가 시살하며 한참 동안 교전하였는데, 화살에 맞거나 곤봉에 맞아 죽은 외적이 거의 5,600명에 이르렀고 수급은 30여 굽을 베었으며 해부총과 양참장도 각각 선수 수급 2개를 베었다. 그런데 외적이 산에 올라가 백기를 드니 천안의 대군이 즉각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므로 중과 부적으로 각자 퇴각하여 지켰는데, 해부총 등 4장수는 지난밤에 직산을 떠나 올라오고 있으며 중국 병사들도 죽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명군이 일본군의 북진을 저지하면서 여차하면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재점령하려던 일본군의 계획은 흐지부지 되었고, 명나라에서는 이 전투를 임진왜란의 3대전으로 꼽을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국왕선조는 의병과 관군이 큰 공을 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이들의 공을 낮추고 명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이 전투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상이 말하기를 흉적이 조금 물러가고 종묘사직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는 참으로 대인의 공덕이라 감사함을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절을 하여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오?
제가 무슨 공이 있습니까? 이러한 예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는 직산전투에서 명군의 일원으로 원숭이 기병이 활약했다는 대목이 있어 무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명나라 장수 양호는 중무장한 기병 4,000명과 교란형 원숭이 기병 수백 마리를 이끌고 가서 서사 다리 아래 들판이 끝나는 곳에 매복하게 하였다. 왜군이 숲처럼 빽빽한 대오를 이루어 직산으로부터 북상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거리가 100여 보가 되기 직전에 먼저 교란형 원숭이를 풀어놓았다. 원숭이는 말을 타고 채찍을 잡고서 말에 채찍을 가해서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왜군들은 원숭이를 처음으로 보게 되자 사람인 듯 하면서도 사람이 아닌지라 모두 의아해하고 괴이하게 여겨 발을 멈추고 쳐다만 보았다. 잠시 후 원숭이가 적진에 바짝 다가서자 말에서 내려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왜적들은 원숭이를 사로잡거나 때려잡으려 하였으나 원숭이는 몸을 숨기고 도망다니기를 잘해서 진영을 꿰뚫고 지나갔다. 또한 같은 시기 연안 박주원이 쓴 경리양호 취재문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농원 300이 한꺼번에 말을 달렸지. 저 교활한 왜적들을 모조리 말고 말에서 섬멸했네. 뿐만 아니라 이규경의 오규경 문장전상고에도 위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적을 베어 죽일 때 군사들이 모두 붉은 옷이나 비단 옷을 입고 등에는 원숭이 한 마리를 업었다. 원숭이는 채찍을 휘둘러 말을 내달렸다. 원숭이가 좌충우돌하니 왜적이 처음 보고서 놀라고 혼란스러워 완전히 패하여 남은 이가 없었으니 원숭이 또한 전공을 세웠다고 하겠다. 이를 종합해보면 직산전투에 참여한 원숭이 기병은 실제 원숭이였을 수도 있지만 명군 휘하에 참전한 흑인 용병 또는 원숭이와 유사한 외모를 가진 병사들을 위와 같이 묘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 일본군의 수륙방진 작전의 일환으로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킨 일본 수군과 막대한 군수물자를 실은 수송선을 합친 333척의 대선단은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이순신의 자녀 조선 수군을 경멸하고 서해와 남해를 지나 일본 육군과 합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